이게 지금 박지원이 있잖아요. 박지원이 공천 받으려고 난장을 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박지원이 이러는 거 보고 박지원이 이 인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박지원이 검찰 출두하는 이재명에게서 김대중을 봤다. 와. 근데 여러분 박지원이 왜 이러냐면 박지원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무관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무관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왜 무관할 수가 없냐? 시작은 박영수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박영수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된 게 2001년이에요. 2001년. 그러니까 누구 때입니까, 여러분? 김대중 때예요. 박영수는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입니다. 박영수가요. 그때 박영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들어간 게 박지원이 넣었다는 거예요. 박지원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 박지원이 넣은 거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박영수 부친이 박창택 판사라고 그래요. 난 도대체 이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니 이 멀쩡한 집안에서 이렇게 커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나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판사님이에요. 판사님 아들이에요. 박영수 변호사가 박창택 판사의 아들인데 그 박창택 판사님이 그거였대요. 그 향변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지역 향변이 아니라 향판 어느 지역 향판이었냐면 광주였대요. 광주. 그래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때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을 할 때 그때 박지원하고 이 아버지가 친분이 있었다네. 그러니까 자네 박창택 판사 아들이지 청와대 들어오시게나 이렇게 해서 박영수를 출세시켜준 게 박지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요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인연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건 국민의당이었어요. 특검을 선정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승식 형사부장을 추천을 했고 국민의당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 특검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박영수를 추천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었고 그 중에서도 누구였다? 박지원이었다는 거예요. 박지원이 추천한 거고 그때 박지원이 박영수를 추천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박영수가 박지원한테 그렇게 깍듯하대요. 선생님, 어르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에게 박지원은 아버지랑 알고 있고 자기를 땡겨준 은인이고 어르신인 거예요.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특검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박지원이가 박영수는 박지원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렇게 보이는 거죠.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하고 박영수의 관계는 스페셜 관계. 요게 이제 그때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하고요. 그리고 박지원하고 여러분 친한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박지원하고 친한 정치인 이쪽에서 건너편에서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도대체 여러분 김무성하고 박지원이 왜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도 진짜 미스테리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박영수, 박지원, 김무성 셋이 같이 등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2021년 무슨 사건이었죠? 정치권에서 지금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 사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수산업자 있죠.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 박영수, 박지원, 김무성이 같이 나오죠. 셋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 가짜 수산업자 그 사기치고 뭐 이러는 네. 그 가짜 거기서 이렇게 묶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이 가짜 수산업자 같은 경우에도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었어요. 사기꾼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그랬는데 그거를 여러분 문재인이 사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산업자 그 사람 이름이 김태호 씨인데 포항 출신이에요. 포항 출신 사기꾼 김태호 씨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서 많은 사람들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2017년 12월에 사면이 돼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7개월 만인 12월에 사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면을 해줄 이유가 없는 인간이에요. 사기꾼을 사면을 해주다니. 그것도 형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리고 이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 주요 인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사기꾼이 그렇게 특별사면 받고 나와가지고 누구 줄을 잡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저런 내가 대관을 해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돼서 이 사람이 어떤 대관 업무를 했고 그 대관 업무로 무엇을 성공시켰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저 사기꾼이 그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박영수, 박지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의 백으로 사면을 해줬나 이 얘기가 나올 때 그거 있죠. 그래서 이제 다들 물음표였거든. 어떻게 사면했을까 했을 때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가면서 아하라고 사람들이 끄덕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거 박지원 줄 잡고 박지원하고 문재인하고 이런 뒷거래를 하는 관계였고 저거 박지원 줄 잡고 사면됐었던 사기꾼 아니야? 그리고 박영수라든지 박영수, 김무성 뭐 이렇게 접대받았다는 뭐 몇몇 더 있지만 제가 뺄게요. 뭐 이쪽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현역들 뭐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까지 또 그냥 제 입으로 얘기한 그런 분들 빼고 일단 얘기할게요. 일단 김무성, 박영수, 박지원 이렇게 이 수산업자가 봤을 때 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설명이 되냐면 박지원을 중심으로 봐야 박지원이 박영수하고도 이렇게 되고 박지원이 이렇게 되고도 그러니까 이 수산업자의 이 뒷배나 이 활동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박지원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여야가 다 얽혀있는 와중에서 그냥 묻혔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뭐라고요? 요물이다. 요물. 박지원은 뭘 할 때 항상 이쪽 저쪽을 다 걸고 이쪽의 약점 저쪽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서 박지원을 건들면 같이 죽을 마음이 아니면 박지원은 건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요물소를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도 뭔가 문재인하고도 뒷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거를 건드는 건 여야 없이 돼서 이 수산업자 이 해프닝도 덮었잖아요. 뭐 요런 거에서도 그 중심 인물에 이 박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박영수가 이제 제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그 목포 출신 아버지와 또 김대중 그 박지원으로 이어지는 목포에서의 인연들 이런 거에 박영수도 걸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 28일 날 골 때리는 게 있어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때 박영수를 특검으로 만드는 건 추천한 건 박지원이었고 그때 2017년 2월 21일 보도에 또 이런 게 있어. 박영수 특검 고맙습니다. 검찰도 박영수 특검처럼 만들 건 이재명의 경선 이런 거 하면서 2017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니들 다 한통속이었구나라는 걸 너무 티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박지원이 요렇게 검찰 출두하는 이재명에게서 김대중을 봤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나 박영수 특검 고맙습니다. 박영수 특검처럼 만들고 다 무슨 뜻이에요? 요게 여러분 박지원, 박영수, 이재명 전부 다 한통속이란 얘기지. 그리고 박지원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마지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해야겠다. 뭐 의원이라도 되려고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지원도 마지막에 전화에
난리를 치는 거죠. 아무튼 한국 정치판에 요우물 박지원은 맞는 것 같고, 박지원이 이재명과 이 박영수, 그리고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박지원의 역할, 그 해산 수산업자 사건 같은 거에서도 박지원이란 인물의 그 찝찝함, 이거는 밝혀지긴 밝혀져야 될 텐데 박지원 죽고 밝혀지면 좀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빨리 터져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요 정도의 연관성, 이게 오늘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다뤄봤습니다.